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 햇살론 사기 관련해서 이 내용을 들고 왔는데, 오늘 설명드릴 햇살론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기본적인 사기 패턴인데, 햇살론이 가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개업자들이나 대출 상담사나 어떤 뭐 양심의 털난 놈들이 이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새로 나온 햇살론 17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이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당일입니다. 새벽 2시 48분에 이 카톡을 보냈어요. 덕분에 제가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거겠지만, 제가 사진이나 뭐 아이디, 그 다음에 안에 나오는 개인적인 정보가 확인될 만한 내용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먼저 같이 보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햇살론이라든가 대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는 대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박남 채널을 계속 구독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접하시다 보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구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햇살론을 신청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게 찝찝한 부분이 있으셨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제가 올린 햇살론 사기 관련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랬대요. 자기가 뭐 진행하던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놀랬다는 얘기시겠죠.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저신용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었던 겁니다. 자, 상담을 신청하니까 상담원이 전화가 왔다고 하죠. 주민등록번호까지 물어본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햇살론 조회를 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출 상품들은 가조회를 할 때 주민번호까지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 다 뭐 전화 인증 정도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주민번호까지 물어봤다는 거는 햇살론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 되고요. 이분의 채무 내역을 봅시다. 현대 900, 대부업 900 해서 세 군데 토탈해서 지금 18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등급은 6등급이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 햇살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사기친 상담원이 확답을 못 해드리겠다고 이거 지금 밑밥을 깐 거는 그거예요. 아, 사기를 쳐야 되는데 햇살론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말이 씨알도 안 먹히니까 밑밥을 까는 거죠. 확답을 못 한대요. 그래 놓고는 일단 바로 햇살론을 하면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다른 금융사 쪽으로 알아봐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었던 이 상담원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는 그거예요. 일단 햇살론을 조회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까본 거죠. 신용 등급이나 채무 내역을 본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정도면은 뭔가 저기 고금리 대출 나오는, 고금리 대출을 연결하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네 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수당 많이 나온 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확답을 못 해준다는 밑밥을 깔고 다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햇살론을 지금 먼저 바로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랑 카톡으로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5시 36분에 통화한 20분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도 이 고객한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하면서 구라를 쳤다는 게 느껴지죠. 네이버에서 자기가 이제 저신용자라고 생각해서 네이버에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연락을 했던 것은 여기에요. 이 사람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 뭐 햇살론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띄우는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이 상호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 사람한테 쏟고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파워링크에 광고를 올린다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특히나 대출 분야는 네이버에서도 광고비를 상당히 높게 측정해 놓은 그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비를 많이 투여를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걸리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광고를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무직자 오케이까지는 인정해. 자, 신불자 오케이. 세상 천지에 신용 불량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체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광고판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링크 눌러서 뭐 들어가서 상담 신청했는 페이지가 이런 데인가 봅니다. 뭐 이런 데서 자기 뭐 이름하고 연락처 놓고 신청을 했나 봐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말이 나오죠. 최소 한도가 600. 최소 한도 600 뭐 이런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기본 최대 한도가 700? 이건 개소리죠. 그런 거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없는 얘기를 넣어 놓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인 내용이라야 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텐데, 확장 한도?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확장 한도? 환장하겠네. 이 상담사가 구라를 이만큼 친 거예요. 아까 20분 동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새벽에 보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순진한 사람 속여서 고금리 대출로 가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상담원은 정상은 아니네요. 햇살론을 바로 하면 되는 거를 자기네들 수당 많이 먹으려고 이금융권 대출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냥 수당을 제가 오픈을 해 드릴게요. 자, 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얘네들이 햇살론 나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SBI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JT저축은행을 알아봐 주겠다 하면서 가조회를 하자고 유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쪽으로 가서 일반 신용대출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수당은 4배예요. 사례자의 이분은 햇살론 제가 조회해드렸을 때 1100만 원이 나왔는데, 1100만 원을 만약에 제가 햇살론을 진행해드리면은 저한테 남는 돈이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여서 고금리 대출로 보내면은 대략 한 44만 원, 40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결국 10만 원 벌래, 40만 원 벌래,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들 30만 원 정도 더 벌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은 그냥 속여가지고 고금리 대출 받게 만들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양아치 같은 짓거리입니까? 제발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대출 사기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이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햇살론 17이 나온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바꾸어 드림론하고 그 다음에 햇살론의 생계자금이랑 대환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대환자금이 폐지가 되고 햇살론은 이제 신청하면 생계자금만 나오게 됩니다. 결국 햇살론 17은 바꾸어 드림론하고 햇살론 대환자금 나오던 거를 통합시켜서 햇살론 17로 만든 거예요. 자, 이 햇살론 17 상품은 금리가 17.9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만 햇살론이지 실질적으로는 저축은행 쪽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돌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냥 실제 예전부터 있어 왔던 햇살론은 금리가 10% 이하입니다. 9.3% 정도, 9.3%가 안 넘어가죠. 그게 이제 진짜 햇살론 상품입니다. 이분이 뭐 이런 주방에서 일하고 사대보험이 되고 215만원에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분은 햇살론 자격 조건이 완벽해요. 5개월 근무했고 최근 연체 이력만 없으면 무조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밑에 채무가 뭐가 있냐를 떠나서 신용 등급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등급이라고 하시고, 최근에 연체하신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답변하기도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최근에 연체가 없었다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다 햇살론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 거는 가불 이력이 있어가지고 급여 명세서로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여 명세서라는 거는 어차피 그 해당 회사에서 사장이 끊어주는 게 나름이기 때문에 가불을 했더라도 가불을 안 한 걸로 해서 급여 명세서를 발급받으면 끝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분은 4대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에서
납부 영수증, 득실 확인서, 이 두 가지로 청분이 서류가 다 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라든가 재직확인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분은 햇살론이 가능하실 것 같고, 굳이 햇살론 17이 가능하더라도 금리가 1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햇살론이 있는데 굳이 햇살론 17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햇살론을 알아봐 드리겠다고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 쪽에서 조회를 해드리기로 했고요. 햇살론은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축은행, 뭐 단위농협, 신협, 축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 취급을 하지만 실제 햇살론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가장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데는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아까 뭐 사기꾼들이 얘기한 저축은행 막 그런 거에서 이미 벌써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라는 얘기를 꺼내니까 물음표 딱 친 거 보면은 이분이 지금 저도 자기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라고. 앞에 그런 것들이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를 그런 그딴 놈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기분 나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싶었다면은 영상에다가 오픈 안 하고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 30만 원 더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먹어갖고 그 돈 가지고 차사씩 밥 먹이면은 그 떳떳합니까? 좋습니까? 그게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 소화도 잘 안 되겠네. 언젠가 그 체해서 병납니다. 그런 돈 자꾸 먹다가. 금리 낮은 거 놔두고 왜 그 사기꾼들이 얘기한 것처럼 고금리 대출을 한번 거쳐서 햇살론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죠. 진행하는 게 햇살론 10인가요? 아까부터 햇살론 10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칭이 없어요. 자, 원래 그냥 햇살론은 햇살론일 뿐이에요. 그냥 원래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던 그 상품이고 금리가 10% 이하로 나오던 햇살론 17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금리 차이 말고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차이가 많죠. 일단 금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고 금리가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한도도 여기 보시면 700만 원인데 이게 햇살론 17의 최고 한도입니다. 쓸 수 있는 돈에. 그러나 이제 일반 원래 기존에 있던 햇살론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까지 나오죠. 물론 뭐 등급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지만 이 사례의 이분은 햇살론 조회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1100만 원에 9.07%가 나왔어요. 결국은 햇살론 17을 700만 원 받으면서 17.9%, 18%짜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금리가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뻔히 알면서도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한 다리 건너서 가자고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까 가지고 계셨던 채무가 대부업하고 캐피탈 합쳐가지고 1,800만 원이니까 일반 햇살론에서 1,100만 원이 나왔고 이걸로 일부 정리를 시키고 뒤에 햇살론 17을 700만 원 받아서 그러면은 1,800만 원 되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햇살론 두 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다 정리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답이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정상적인 상담 절차고 똑바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하기 쉬운 내용이긴 한데 너무나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후려쳐 먹는지 이 영상에서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신 우리들은 절대 이런 사기에는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